네, 이 사주 보면은 일단 금태왕이죠. 하나, 둘, 셋, 이 토생금까지 올라가잖아요. 사기가.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토생금 또 해주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만큼이 자기 세력이에요. 그죠? 금이 많죠. 그런데다가 그럼 이 많은 금 기운을 어디로 설한다? 일로 설한다. 그죠? 해중으로. 해중으로 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뭐냐면은 상관을 쓰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 관이 없죠. 무관이다. 관이 없는 건 상관없죠. 왜냐면 이걸 빼고 있는데, 관이 있으면 오히려 이걸 빼기가 힘들대. 그러면은 이 사람 여기서는 원래 사주 자체가 그러면은 수, 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 목, 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반대의 기운으로. 목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수를 이걸 해수를 용신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해중 간목은 있잖아요. 근데 이 간목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유금의 지지에는 경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월지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가장 본기로 보시면 돼요. 요거를 보시면 돼.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개, 신, 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간목은 바로 옆에서 상처를 센터로 받으니까 쉽지 않다. 아까 그 간목들은 아무런 저항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하다못해 축이 옆에서 건드린다 그래도 축은 그냥 그대로 딸려가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사주는 금이 태왕해가지고 이거를 용신으로 빼고 쓰고 있는데 이 안에 이거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럼 사람 자체는 상관을 쓰는데 이게 이 사람 목도 없네요. 그죠? 재관이 다 약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겨울에 편인이 강하니까 이 원래가 신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편인까지도 차가운 편인이 한쪽으로만 뾰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 편인 자체가 습하잖아요. 기토축토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인성이 꼬일 수 있다. 왜냐면은 하나면서 습하면은 사람이 뾰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적잖아요. 편인이라는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거고, 정인이라는 거는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면에서 넓게 들어오는 건데, 이 편인이 추우니까 응축되니까 한 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길로 들어오는 게 하나니까 천천히 들어오지만 굉장히 급하게 뾰족하게 들어올 수 있다. 사람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꼬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재관이 없잖아요. 재가 있으면 재극인이 되지만 그게 안 되잖아. 재가 없잖아. 그럼 관이 있으면 이 식상으로 보는 게 관이 들어오면 이거를 관인상생해서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데, 이 식신을 잘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식신도 보세요. 식신의 위치가 토국수죠. 토국수죠. 온리 금생수 받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식신을 잘 쓰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 이기적이긴 하지만 풀어내는 것도 어렵다. 자기의 그거를 생각을 잘 드러내기가 어렵다. 그잖아요. 식신이라는 게 말하고 표현하고 나의 기운을 드러내고 일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리고 이걸 내더라도 이 운을 잘 받아야 돈도 받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잘 흘러가야 그나마. 그런데 이 사람 운을 딱 보니까 금으로 가고 화로 갔네요. 네. 지지루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지전, 해,
해, 유가 있는데 다 음습한데 월간에는 습토가 있다. 월간에 습토? 월간에 습토? 위에 천간에 기토 월간 간에 습토가 있다. 예, 다 음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 신계가 신계가 음탁지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습토도 있고 음탁 기운이 다 있고 그리고 시지에는 사화가 있다. 여기에 불은 거의 불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봉과 난국인데 원래는 따뜻한 국인데 사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상이 사비전조갱미 이 전체적인 대상이 앞에 사주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아름답다고 할 것이다. 왜? 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지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굳이 알지 못하더라. 사유축이 금국이 되는 것을. 응? 그래서 더구나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은 상처를 받았고 사화의 축토는 지 재관인데 이 말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사화의 축토가 어떻게 지 재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모르겠고. 그래서 경화호의 겁이하니 그러다 보니 이 천간에 있는 효라는 거는 편인이거든요. 편인이 다시 겁재를 생조를 하니 옆에 있는 축토도 생조를 하고 왜냐면 토생금에서 유로 또 내려오잖아요. 예, 다 이런 거를 결국은 토가 생조를 해버리니 종운행이 화토를 가면은 불능 원인이다. 이 사주가 화토로 가게 되면은 운이 화토로 가게 되면은 불능 원인이다. 더 인출해내기가 어렵다. 왜? 화로 가면은 화생토 토생금이 되잖아요. 이 목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목으로 가서 이거 해중에 있는 간목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화로 가게 되면은 아래 위로 화를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출가 위승이 되었다. 집을 나가서 스님이 되었다. 왜냐면 이 운을 가만 보면은 이 정화가 들어오면 천간 밑에 지지의 신유는 다 안 좋은 거 아시죠? 이 신강인데다가 그런데다가 위에 정화와 병화가 세게 못 들어와요. 지지로 금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절각이 돼서 뿌리가 없어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는 정화가 들어오면 화극금까지는 좋은데 절각의 각이 다리죠. 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위에만 힘이 있는 건데 정화가 들어오면 화극금은 하지만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화생토를 하잖아요, 또. 그럼 화를 더 단단한 토를 더 세게 해주니까 그게 또 밀어주잖아요. 토생금이 또 네. 그럼 정계충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밑에 지지유는 또 금이고 병화가 왔을 땐 병신합 하면 뭐 병신합 수가 또 되겠죠. 수해도 화생토가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좋은 운은 아닌데 위에 이 사람은 위로 갑을이 왔잖아요. 밑으로 인묘가 와야 되는데 해중이 밑에 있는데 이 운이 위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천간에 을신충이 먼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을목이 힘이 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목극토를 해봐야 그 다음에 을신충을 다 맞아 끝나버리니까 문을 못 받는 거죠. 그다음 갑이 들어와도 한번 상처나고 갑신에서 상처나고 들어와도 갑기합이 되면 뭐 다시 토가 된다. 운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왔느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지에서는 이제 미토가 들어오면 충미충까지는 좋은데 해미가 돼도 위에 을목이 안 뜨니까 가합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럼 결국은 다시 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별로 운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오가 왔을 때는 오케이. 약간. 왜냐면 축오가 되면서 또 힘들지만 그래도 화극금을 하잖아요. 신유에서 화극금을 하고 4오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살만을 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 4가 왔을 때는 다시 사유축이 되죠. 아까 이 사유축 금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금생수로 가잖아요. 이게 유금이 상하지 않잖아요. 유금이 가운데 있으면서 사유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된다는 얘기.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가 있을 때 그냥 수가 돼가지고 해묘 미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게 가고 여기서 치고 상관없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이 축은 다시 이거에 딸려 들어가 버리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세기로, 세력으로. 이게 유가 가운데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어요. 유가 되고 요렇게만 됐어요. 그러고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르게 봐야죠. 요게를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사축인데 여기 떠 있잖아요. 사유축이 여기서는 사유는 그대로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유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천간으로 올라와서 신으로 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가압을 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에 다른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떠 있다. 그럼 가압을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데 이게 여기 없고 여기 있다. 요 안에 뭐가 있다. 이거까지는, 이거는 조금 어렵죠. 가압이 돼도 합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별로 안 보시면 되고.